반갑습니다. 너무 뜨거운 열기 같네요. 이 쌀쌀한 날씨에 뜨거운 열기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그 재밌는 스토리, 이야기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그 세상은 문 밖에 있거든요. 예, 우리가 문 안에 있는 세상도 중요하지만 문 밖 세상을 찾아서 한번 나가보자. 이게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고 또 제 강연의 그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문 밖 세상이 등장하게 됐냐면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저는 큰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승용차는 잘 안 탑니다. 주로 지하철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양재역에서 딱 나오는데 이렇게 지하철에 뭐 광고판 보이잖아요. 딱 이게 보이더라고요. 와,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보니까 그 아웃도어 B 브랜드의 광고였어요. 제가 본 광고였는데 조인성 씨가 나오는 거예요. 아, 딱 보고 이게 바로 제 얘기다. 저는 이제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니까 이제 전 세계를, 한국을 여행하거든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강연 제목도 바꿔버렸어요. 세상은 문 밖에 있다. 이 제목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은 또 이번에 이제 책을 내면서도 출판사하고 협의해서 제목을 이거로 정했어요, 이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이걸 제가 만든 걸로. 제가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디어 닥터의 일입니다. 제가 만들지 않아도 남이 좋은 걸 만들면은 제가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이디어 세상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밖에 나가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실은 보면 이제 제가 그 양재역에서 그 광고판을 보게 된 것도 하나의 우연이었고,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 또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굉장히 우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저를 인터뷰하겠다는 어느 한국의 유명한 회사에, H그룹 회사에 이제 대리가 있었어요. 예, 이지용 대리라고. 이 친구가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겁니다. 와서, 예, 그 이장호 박사의 삶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다. 저도 바쁘다 보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그 L백화점에 명동에서 시간이 되어서 제가 나오라 이랬더니만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저를 인터뷰했었어요. 같이 커피도 마시고 또 명동도 돌아다니고 또 옷가게 가서 또 저한테 모자도 사주더라고요. 그다음 길거리에 있는 그 요새 유행하는 트럭, 커피 트럭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커피 사진도 찍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는데 끝나고 한 달쯤 지났나요? 지났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앨범을 선물을 보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예, 이렇게 사연을 담아가고 사진하고.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저희 가족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엄청난 감동을 받고요. 그 쓴 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죠. 그 이지용 대리한테 이제 그 책을 쓰면 어떠냐고. 그 이지용 대리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니까 바쁘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1년 반, 2년 걸려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되고, 또 이거를 제목으로 해서 많은 분들과 공감의 시간을 갖게 되는, 또 세상 문 밖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되게 된 겁니다. 브랜드는 이제 제 개인 브랜드는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지만 브랜드 코치입니다. 주로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이제 소셜 미디어, SNS라고 그러죠. 그 다음 뭐 우리 재밌는 또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패션이나 푸드 쪽에 일을 하면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뭡니까? 커피. 저 사실 바리스타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티도 하고 초콜릿도 하고 이제 재밌는 일들을 하고, 요새 유행하는 게 그 수제 맥주인데 수제 맥주 일도 많이 합니다. 예, 일도 하면서 이제 맥주 강의도 하고요. 커피도 강의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또 홍대 앞에서 또 번개도 합니다. 맥주 번개. 예. 근데 맥주만 마시면 안 되니까 책 번개를 같이 해요. 일명 더블 번개. 예. 술과 어떤 책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조합이죠. 근데 그게 바깥 세상이죠. 이제 밖에 나가서 하게 되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임실에 초대받아서 또 이제 치즈 강의를 하고 왔어요. 임실이 우리나라 그 치즈의 본산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최초의 벤처 사업가는요, 지정환 신부님이세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아이디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깥 세상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치즈라고는 없을 때, 가난한 시절에 60년대 초중반에 이분이 한국에 오셔갖고, 우리 임실이 가난한 농업지역이니까 치즈를 만들어야겠다. 치즈를 만들어서
정말 이 농업을 좀 해보겠다 하니까 전부 우리나라 농민부도요, 그 당시에 한국 사람 치즈 100년이 가도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치즈 엄청나게 먹거든요. 또 임실 치즈가 유명해졌고 또 그렇게. 그래서 저는 지정하신 분이 원래 벨기에 분이세요. 예, 한국 분 아닙니다. 예, 지금은 귀화하셨고 은퇴하셔서 한국에 사시지만 정말 그런 어떤 바깥 세상을 찾아간 분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또 맛있는 치즈도 먹게 되는 그런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바쁘신 시간에 또 걸음 해주셨잖아요. 근데 바깥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감명 깊은 게요. 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내 삶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과거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영화에 나온 대사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대사 같아요. 오늘은 우리의 그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정말 혼신의 힘으로, 내 열정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왜 우리가 문밖 세상을 향해서 가고 또 자기 성장을 해야 되는지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보시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자기계발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저도 많이 노력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노력하고 많은 분들이 노력했는데 성과가 썩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책들이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될까, 이 자기 개발이. 근데 보면요, 포인트가 이게 기능적으로 많이 흘러버린 것 같아요. 예. 그냥 자기 개발의 본질을 좀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개발. 기능적으로 흘렀고. 그 다음 또 자기 개발은 사실은 총론이거든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뭐 브랜드를 공부하든지 SNS를 공부하든지 커피를 공부하든지 굉장히 그 본질적인데 시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개발이 사실은요, 이게 지금은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예. 직장에 뭐 운이 좋은 사람은 능력이 60세까지 다니지만 되게 50세 관두잖아요, 초반에. 그럼 나머지 50년 뭐 할 겁니까? 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꿈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도전할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개발을 잘못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요, 단순한 그런 외향적인 자기 개발이 아니라 뭡니까? 어떤 본질적인 첫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 정신입니다. 심자죠. 마음 심자죠. 그 다음은 생각하는 사자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탐색하고 끊임없이 사색하는 그런 자기 개발. 그 다음 길이죠. 마이웨이입니다. 자기 개발이나 자기 성장 책을, 남의 책을 보고 남의 얘기를 듣지만 문제는 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마이웨이죠. 남을 베끼는 게 아니라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 사, 도가 진정한 자기 성장의, 자기 발전의, 자기 미래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계속 해보시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정말 자기 성장을 위해서 뭘 필요하냐? 리얼입니다. 리얼은 영어로 이제 진짜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우리나라 또 이게 외국어지만 많이 쓰잖아요. 리얼이라는 단어가 뭐 외국어 같지 않고 한국어 같은 느낌도 많이 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상은 문 밖에 있다라는 책도 보면은 책의 가장 기본적인 테마가 핵심 컨셉이 리얼입니다. 그냥 문밖 세상을 찾아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되게 본질적으로 한번 나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REAL은요, 첫 번째로 R은 뭡니까? 정말로 리얼입니다. 두 번째 E는 감성적인 그런 경험, emotional experience. 세 번째 A는 adaptive, 적응하는 겁니다. 이제 예, 적응하는 거, 유연하게 적응하는 거죠. 그 다음 L은 뭡니까? learning, 배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학습하는 거.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본질은 건요, 인생의 본질을 찾아라. 정말 내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 삶이 무엇이고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어려운 거죠. 30년, 40년, 50년을 찾아가도 우리 삶에서 찾는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쉬운 건 아닌 겁니다.
저는 여기 모죽이란 중국의 대나무에서 찾았습니다. 이 대나무는요, 심어 놓으면은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란대요. 예. 근데 5년째 딱 되는 날 30cm를 자란대요. 그 다음 한 16주가 지나면요, 15m씩, 예, 확 자라나 봐요. 예, 이상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죽이란 대나무가 4년 동안 잠자고 있었을까요? 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실 때요. 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되게 우리 급합니다. 현대는 빨리 돌아갑니다. 예, 빠른 세상에 살다 보면요, 뿌리를 제대로 내리기 전에 잎사귀부터 키우려고 합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게 어렵잖아. 경쟁사회잖아요. 왜? 잎사귀를 키워서 나를 보여줘야 되니까 뿌리 내리는 시간보다는 잎사귀를 키우고 잎사귀에 이쁜 색칠하는 데 전부 주력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파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뿌리치 흔들려 버리죠. 근데 모죽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영양분을 계속 빨아들이니까 어떤 편지 풍파가 와도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언은요, 잔잔한 호수에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 험난한 폭풍우, 태풍을 견딘 선언만이 위대한 선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물의 본질을 알고 바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우리 뭡니까? 이렇게 유원지 가서 배 젓잖아요. 잠시 배우죠. 과연 배를 제대로 젓는 걸까요? 노를 제대로? 아니죠. 예, 물의 깊이, 바람의 흐름, 바람이 스쳐서 내 얼굴을 때려도 이게 어느 정도다 온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를 할 때마다 본질을 찾아라. 빵을 굽는 거는 하루면 배울 수 있지만 제대로 빵을 구우려면 30년, 40년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요, 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고리타분하든지 제대로 잘하든지 하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왜 부모의 말이 잔소리가 됩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 말의 깊이가 없어지면은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피상적인 얘기합니다. 만나면 공부해라. 만나면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하니까 잔소리를 들립니다. 예, 본질적인 거 타자갑니다. 깊은 얘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한다는 건요, 잘하면 경륜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구닥다리가 되고. 예, 그래서 직장에서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시는 직장의 상사분들이나 주부분들도 느끼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30년, 40년 외치는 메시지가 진정한 교훈이 되고 경륜이 될지 아니면 고리타분한 잔소리가 될지 그거는 본질을 찾는 데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본질은 꼭 잘하는 것만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약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장 까를르라는 프랑스의 조향사는요, 조향사가 뭐합니까? 냄새 맡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코가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조향사가 되었습니다. 예, 프랑스 최고 유명한 시 브랜드 향수 회사의 조향사가 되었습니다. 그 딸과 옆에 이웃의 그 옆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향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예, 또 한국의 요새 방송에 출연하는 어느 요리사는 코가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좋은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수백만 배 더 노력합니다. 예, 저도 학교 다니면서 잘 외우지도 못하고 결석을 한 달에 1년에 한 달 정도 결석했어요. 몸이 약해서. 근데 그것이 엄청난 강점으로 변화됩니다. 왜?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남보다 더 많은 열정을 쏟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절대 내 단점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열등감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물론 성공은 강점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강점은 본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저는 본질이라는 얘기를 리얼의 첫 번째, REAL, 첫 번째, 본질에 있다. 자기 본질을 찾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문 밖 세상으로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남의 얘기를 듣고 책을 읽고 사색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성장의 바탕은 심, 사, 도, 마음심, 생각사, 길도입니다. 예, 이것이 삼위일체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즉 세계가 하나로 상승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면은 짧게 끝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잘할 수 있지만요, 두 번 잘하고 계속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래 잘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요,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든 피자를 만들든 치즈를 만들든 본질을 찾는 분들이 결국 장인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정말 오늘날은 여러분 자기 브랜드의 시대입니다. 왜? 100세 시대 가려니까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직장생활 50년 끝내고 나머지 50년은 자기 브랜드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 브랜드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거든요. 아이덴티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브랜드 만들 수 있냐고. 특히 젊은 분들이요. 근데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해하세요. 아, 그 이름 때문에 잘 되는구나. 그건 외향적인 겁니다. 본질이 안 되면요,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강해야만이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정체성은 그야말로 나의 본질, 심년의 세계에서 깊은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얕은 물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REAL의 두 번째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경험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자 말하지 말라. 예. 그래서 경험은요, 경험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경륜으로 갑니다. 똑같습니다. 경험이 잘못되면 잔소리로 갑니다. 예, 구닥다리로 갑니다. 예, 내가 해봤는데, 그리고 여러분, 다친 마음이 됩니다. 내가 해봤는데, 그래서 경험을 잘못하면 엄청난 독소로 작용합니다.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왜? 오늘같이 빠른 세상이 너무나 바뀌죠. 근데 그때는 그 경험이 자기가 한 것이 답이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겁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험으로 세상을 도전하는데 단 조건이 있다. 열린 자신감. 세상에요, 경험을 하면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해봤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왜?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열린 자신감은. 근데 열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말로 세상을 얻을 수 있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많은 걸 지혜와 통찰력을 얻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의 행운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이 딱 생긴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적금하시겠습니까? 여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통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시간에 여기 오셨습니다. 다친 분들은 안 오세요. 예. 여러분이 바로 문밖 세상으로 오신 주인공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재밌는 게요,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물어봅니다. 야, 1,000만 원 있으면 뭐 할래? 전부 하시는 말씀이 여행 가시고 싶다고 그러세요. 예. 여행은 참 좋은 겁니다. 왜? 여행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행은 1년의 집약입니다. 만약에 하루 여행을 떠나잖아요. 저는 오늘 방송하는 전날도 여행하고 왔습니다. 예, 1박 2일로 한국에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또 보고 듣도 못한 걸 느끼고 체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좋은 게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 살다 보면은 내가 집중하기 어려워요. 여행을 가면 매력이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년을 다 살아버리는 겁니다. 예, 뭔가 움직여야 되고, 뭐 계획을 짜야 되고, 뭐를 봐야 되고. 여러분, 그 1,000만 원의 행운으로 통장에 넣어 놓을 수 있지만요, 이자가 불고 그걸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있지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경험을 쌓아서 감성적으로 느껴서, 예, 느껴서 탁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성적 경험은요, 이런 겁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가을이 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야, 저거 지저분하게 빨리 청소해야지. 예, 왜 청소 안 했어? 시에서 빨리. 내가 세금을 얼마나 냈는데. 어떤 분은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뭉클해.
저는 얼마 전에요. 가을날 아침에 탁 가는데 낙엽이 떨어집니다. 우르르 떨어지는데 딱 낙엽 한 개가 제 차에 창문에 탁 붙어요. 단풍나무. 저는 뭐냐면요. 사진기, 전화기 내서 사진 찍었어요. 왜냐하면 SNS에 올리려고. 예, 가슴이 뭉클거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뭐 뒷골이 땡기고 뭐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보고 니는 괜찮냐? 물어보길래 나는 그냥 낙엽을 보고 가슴만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건 병인 거 아닌가요? 예, 좋은 병입니다. 예, 좋은 병입니다. 가슴병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을 보고 느껴야 되는데요. 현실이 사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요새 특히 어렵습니다. 예, 모든 게 다 꼬여 들어갑니다. 예, 취업하기도 어렵고, 예, 요새 세대들 참 힘듭니다. 기성세대가 무조건 열심히 해라 이런 거는 조금 현실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 다음 직장에 들어가도 옮기고 싶어요, 또. 7, 80%가 저는 취이생이라고 부릅니다. 취업을 이직하고 싶어 하세요. 이분들의 안타까운 거는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주부들도 또 어려우세요. 직장에 다니는 분은 더 어려우세요. 자기 삶이 없어서요. 예, 하루 종일 시달립니다. 예, 일찍 나가야 되고 늦게 퇴근해야 되고 주말도 없는 경우 많고요. 그 다음 또 안타까운 뭡니까? 우리가 퇴직을 해도 한국 사람들이요. 반퇴라고 그래요. 71세에 퇴직합니다. 정식으로는. 계속 일을 하신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급여가 낮잖아요. 거의. 예. 그 다음 또 100세 시대가 오다 보니까 또 나이 드신 분도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 퇴직을 앞둔 분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굳어집니다. 어려우시다 보면요. 모든 분들이 머리가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경직돼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볼 때 우리가 왜 머리가 몰랑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 우리를 몰랑하게 만들지 못해 줍니다. 안타깝게도. 예. 사실 우리가 이런 걸 극복하는 길은요. 머리가 몰랑해지는 겁니다. 그냥 몰랑몰랑해지면은 많이 견딜 수 있다. 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예, 첫날이다. 예, 우리 첫날이다 맞추신 분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예. 그죠? 예, 첫날입니다. 그런 생각하면요, 힘이 푸석푸석 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몰랑몰랑해지려면요, 명사의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명사는 품사의 명사입니다. 사자죠. 뭐, 내가 뭐 의사가 되든, 어떤 직업을 갖든, 변호사가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이런 명사적 삶이고요. 출세지향적인 삶이죠. 형용사적 동사의 삶입니다. 가을에 낙엽을 보고 느끼는 것. 가슴이 뛴다. 예, 이 가을이 빨리 가면 어떡하니? 예, 왜 청소하지? 저거 두면 좋겠는데. 예, 은행 나무 잎이 냄새가 나죠. 뭐 서울시에서 이걸 없애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냄새 나는 게 좋습니다. 왜? 가을이 왔다고 느끼니까. 내 코가 아직도 후각이 발달되어 있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여러분 후각이 서서히 기능이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 그래서 형용사와 동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보면 형용사와 동사의 삶을 살게 되면요. 가슴이 쿵덩거리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내가 남은 인생의 두 번째 날입니다. 모레는요. 세 번째 날. 가슴이 더 쿵덩쿵덩 막 뜁니다. 신나게. 예, 책방으로 달려가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남이 들려주는 얘기에 감동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야, 그럼 100세 시대. 저도 아직 100세가 안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살 거냐? 비결이 뭐냐? 돈이 있어야겠죠. 기본적인 거는. 하지만 돈이 있다고 다 살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돈은 첫 번째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왜? 호기심이 없으면 지루해지거든요. 예. 자,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고 요리하는 것도 호기심이 없으면 단순 반복입니다. 노동입니다. 호기심으로 요리를 하게 되고 다른 걸 퓨전 요리를 만들고 새로운 걸 개발하면 뭡니까? 호기심입니다. 여행도요. 가이드가 여행 가는 거는 호기심이 없으면 죽겠다. 또 가야 돼. 근데 호기심으로 여행을 가면은 너무나 즐거운 거죠. 문 밖 세상으로 나가야만이 판타지가 생깁니다. 판타지. 그래서 문 밖 세상에는 많은 판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 가을과 겨울에 판타지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여행입니다. 저는 아이디어 탐방을 통해서
제가 일하는 그런 브랜드 일, 소셜미디어 일에 그 다음 수많은 아이디어, 트렌드라든가 창의력 얻어냅니다. 이번 여름에는 또 다녀왔습니다. 예, 이탈리아와 체코로. 예, 그래서 이제 로마, 볼로냐, 그 다음 베네치아에 갔었어요. 커피 회사도 찾아가고, 그 다음 향수 회사도 찾아가고, 그 다음 음식도 볼로냐는 있잖아요. 이탈리아 최고의 미식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전체가 미식으로 유명한데 굉장히 유명해요. 세 가지가 유명합니다. 우리가 드시는 발사믹 식초 있죠, 그죠? 그 다음 프로슈토라고 햄, 이탈리아 햄. 이런 것들이 유명한, 그 다음에 이제 파르마지아노 레짜노.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예, 파르마지아노 레짜노. 예, 치즈가 맛이 예술입니다. 요 세 가지가 유명하다 보니까 미식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간 것이 음식, 미식과 향수. 영어로는 이제 플레이버와 프레그런스를 찾아가는 아이디어 탐방이었습니다. 체코는 왜 갔느냐? 맥주 때문에 갔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의 미국의 B 브랜드가 있어요. 맥주 브랜드가. 그게 사실은 체코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 재판이 붙어가 졌습니다. 미국 회사가. 져서 유럽에서는 그 브랜드를 못 팝니다. 다른 브랜드로 팝니다. 왜? 원산지가 체코이기 때문에. 근데 체코 맥주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체코 맥주가 지금도 유명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이제 커피, 맥주 번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우리 리얼 여행에서 첫 번째 리얼, 두 번째 이제 감성적 경험 E, 세 번째 이제 애답티브 A입니다. 적응하는 겁니다. 민첩하게 적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조직 생활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우면 잘못하면 굳어집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세상의 변화에. 여러분 요새 우리가 SNS 많이 씁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안 쓰면 도태됩니다.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와 미래에 적응해야 됩니다. 왜? 말씀드렸죠? 오늘은 내가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 내일은요? 두 번째 날. 모레는 세 번째 날입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적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나이로 볼 거냐? 나의 본질을 볼 거냐? 차이점입니다. 칼 라거펠터란 분은요. 세계 최고의 유명한 프랑스 C 패션 회사의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패션의 총괄자입니다. 이분은 84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종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치매가 걸리시면은 수백억의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셔도 받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회사도 일하세요. 2개 회사를. 자기 브랜드도 출시하세요. 엄청나게 노력하십니다. 책도 26만 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꼭 2권을 사신답니다. 돈이 많아서. 한 권은 소장하세요. 자기 도서관에, 자기 라이브러리에 서재에 소장하시고, 한 권은요, 낙서 막 하시고, 칼로 오리고 째고 꼴라주 만들고 버리세요. 서점도 하십니다. 이분은 2가지에서 삶에 적응을 하십니다. 하나는 책, 또 하나는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찍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고 느꼈어요. 칼 라거펠터를 보고. 저희 새로운 롤 모델입니다. 예, 뭐냐? 비교 불가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비교 안 됩니다. 이분을 딱 보는 순간 나이가 안 보입니다. 판타지가 보입니다. 예, 모든 분들에게 우상이죠. 진정한 아이돌입니다. 그 다음 이분은 또 교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종신계약하죠. 대체 불가합니다. 산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이 산불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딱 드리면 방송을 보시다가 야, 이 박사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지. 예, 야, 그거 쉽냐?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길을 걷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달리면 여러분 생각이 안 납니다. 비행기 타면 뭐 보이는 게 구름만 보이잖아요. 예, 기차를 타면 조금 보이죠. 걸어 다니시면요. 왕창 보입니다. 예, 그래서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걸어 다니시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과연 이상, 내가 꿈꾸는 이상과 꿈, 현실.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상과 현실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상이 없는, 꿈이 없는 현실은 이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미도 없고, 예, 미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상만, 꿈만 꿈꾸는 세상도 별로입니다.
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과 꿈 하나죠. 이상과 꿈. 그 다음 현실이 붙어 다녀야 됩니다.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똑같이 같이 있어야만이 일어날 수. 이분은 꿈꿨습니다. 칼 라거펠트는 독일 사람인데 어릴 때 예술학교 선생님한테 깨졌어요. 너는 예술 공부 제대로 하지 뭐 밤낮 패션 그림만 그리느냐 충격받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여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떠나라. 문 밖 세상으로. 저 힌트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렇지. 세상은 문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을 떠나서 이분이 함부르크를 떠나서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그리고 예술 전문학교, 프랑스 패션 전문학교에 다녀요. 우리 같으면 학원입니다. 학교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가장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로 성장해서 그런 종신계약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그려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꿈꿉니다. 새로운 꿈을 꿉니다. 야, 크루즈 여행해야겠다. 어렵습니다. 못 갑니다. 130일 가면 제가 일자리가 다 없어집니다. 이거를 진짜로. 근데 가야 됩니다. 예, 언젠가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의하고 왔습니다. 크루즈 타고 어느 회사와 어느 언론사 초청으로 3,000명을 두고 배 타고 2박 3일 동안 강연을 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 무대 내려가고 싶지 않다. 내가 돈을 더 낼 테니까 강연하게 해달라. 그리고 어느 책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행 가는 것보다요. 여행 갔다 온 책을 읽으면 더 좋습니다. 여행 갔다 온 경험이 100배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방스는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프로방스 책은 10권 더 읽었어요. 프랑스에. 살고 싶어요. 거기 가서. 일단 왜 좋니? 몰라요. 저도. 책이 좋다니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요새는 제가 향수를 배우다 보니까 내 브랜드로 향수 내면 어떨까? 향수 학원이 그라스에 있어요. 프랑스에 가면은 프로방스에 그라스 지방이 향수로 가장 유명합니다. 거기 가서 향수 한번 배워볼까? 그 다음 또 제가 요번에 책을 내면서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을 8점을 그렸어요. 책 안에. 세상은 문 밖에 있다 책에다 그렸으니까 여기에 좀 일러스트를 그리다 보니까 저는 못 그립니다. 40몇 년 만에 처음 그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려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책을 한번 내면 어떨까? 출판사에서 자꾸 부추겨요. 그림 잘 그린다고. 왜 잘 그린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작가들이 그린 책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제 그림은 너무나 못 그렸어요. 거의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단점이 뭐가 되죠? 강점이 되는 겁니다. 남이 다 잘 그릴 때는요, 못 그린 사람이 뜹니다. 그래서 앤디 오홀이라고 미국의 팝 아티스트는요, 그분이 세계 최고의 팝 아티스트가 된 비결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랬다고. 잘 그렸으면 화가가 됐죠. 못 그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래서 못 그려? 난 팝이야. 너는 예술가야. 나는 팝 아티스트야. 네. 이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약점, 단점에 눈을 돌릴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인턴이라는 영화인데 저도 막 사람들이 얘기해요. 영화 봤냐고.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보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벌써 뭐 줄거리를 대강 듣고 보니까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데 영화에 야,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인턴이 한번 돼보면 어떨까? 예. 제가 50대 초반에 인턴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20살입니다. 세 번째 맞는 20살에 인턴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하는 일이 많죠. 여러 브랜드 일을 하니까 제가 일하는 브랜드의 경쟁회사가 되면 안 되고 조건이 있어요. 이미 너무 뜨면 안 돼요. 제가 도와줄 게 없잖아요. 가능하면 스타트업, 신설 회사고 조그만 회사여야 되고 내가 도와줘서 그 브랜드가 떠야 되고 제가 지금 꿈꾸는 거는 한 6개 회사에 인턴을 해보고 싶어요. 한 2-3달 단위로.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SNS에. 한 5군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대표님을 뵀는데요. 그 대표님 그 나이가 제 딸보다 어리신 분이에요. 더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예. 근데 한 달에 제가 2시간만 일하겠다. 좀 멋쟁이 인턴이죠, 그죠? 대신에 SNS로 제가 홍보를 하고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내일 이제 첫 출근이고 맛있는 점심을 그 대표님께서 사주시기, 직원이 3명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로 시작되는 미국의 그 회사,
검색회사의 그 캠퍼스가 한국에 있어요. G 캠퍼스가 강남에. 거기서 자리 잡고. 이게 사무실이 없는 겁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앱을 만들어서 앞으로 제품을 처음으로 한 열흘 후에 론칭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적응입니다. 예, 절대 문안의 세상에 이들 수는 없다. 내가 문밖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거 해본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행이나 책이나 남과의 교류나 그 다음 뭐 내가 새로운 도전, 여러분 뭐 6개월 동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그죠? 예, 안 해보신 분도 있고요. 반성해야 됩니다. 예, 최소한 책이라도. 뭐 드라마 자주 보세요? 예, 안 보세요? 전 드라마 굉장히 잘 봅니다.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는 드라마 팬입니다. 우리 MBC 것도 보는데, 예, 어제도 보고 지난주에도 보고 봅니다. 왜? 재밌잖아요. 어떤 분이 이래요. 야, 나는 지식층인데 드라마 그런 거 안 봐. 전 좀 이상한 분이에요. 경험입니다. 왜? 세상의 흐름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인기 있는 드라마 특히 볼만합니다. 그 시대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작가의 생각을 읽고 많은 분들이 몰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호기심이고 경험입니다. 드라마 보십시오, 여러분. 단 재밌는 드라마를 보세요. 재미없는 거 말고 좀 컨텐츠가 있는 거, 그죠? 예, 여러분. 자, 우리 리얼 여행에서요.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중요한 게 본질이잖아요. 그 다음 감성적 경험이잖아요. 그 다음 민첩하게 적응하는 겁니다. 발음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고 가장 마무리되는 하이라이트, 배움이고 학습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요. 가장 축복받은 게 하나고요. 기회가 하나가 배움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교육이 좋은 점도 많고 폐해도 무지 많습니다. 저는 이걸 외칩니다. 정답을 깨라. 정답 문화를 깨라. 우리가 오늘날요. 열린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이 정답 문화 때문에 그래요. 뭐 얘기하면은 못하게 해요. 쓸데없는 거 관두고 답만 달라고 그래요. 아마 우리 수험생들이요. 이 방송을 혹시 볼 기회가 있으면은 답만 찾아요. 선생님,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치우시고요. 집어달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학교 갑니다. 전부 탈락입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학교 입학합니다. 아이비리그에. 70~80% 탈락한다고 들었어요. 왜? 그 정답 문화 때문에.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밖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답이 딱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이 다른 점이요. 자기 개발은 먹여줄 수 있지만 자기 성장은 내가 요리하고 내가 찾아서 my way, 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 문화를 딱 깨는 순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면 정답이 수백 개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나도 말할 수 있고 나도 외칠 수 있고 내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고 내가 약점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래서 정답이 없어지면요. 공부를 평생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 졸업한 지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수능 점수 얘기합니다. 학교 지난 지 40년 됐는데 자기 대학 나온 얘기합니다. 이는 웃기는 겁니다. 그거로 우려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100세 시대에는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창 공부, 내가 찾아서 하는 공부, 이것이 진정한 창 공부입니다. 저는 글로벌 회사에 27년을 다녔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그때 자기 개발이란 셀프 디벨롭먼트, 이거를 제 상사인 정민영 본부장님으로부터 귀에 따까리가 베끼도록 들었어요. 예, 정말로 잔소리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잔소리였습니다. 듣기 싫었어요. 지금은 그것이 참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제 인생을 깨우쳐주고 제가 오늘날 제가 있기까지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참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참 공부란 건요. 자기가 찾아가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장의 삼위일체가 뭐였습니까? 심, 사, 도. 마음심, 생각사, 길도. 터득하는 거죠. 도는 아무나 생기는 거 아닙니다.
책에서 나옵니다. 저는 지금도 외칩니다. 생각나면 무조건 책을 사라고 외칩니다. 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요, 책을 사라. 왜? 10권 읽어야 질문이 가능하고 100권 읽어야 상상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추상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구상은 뺏길 수 있습니다. 상상은 뺏기기 어려워요. 저는 브랜드 일을 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브랜드는요, 판타지에서 나옵니다. 제품은 뺏길 수 있죠. 판타지는 못 뺏깁니다. 제품을 뺏기면 원가로 팔죠. 원가 베이스로 얼마 마진을 붙이는데, 상상을 만들어내면요, 원가가 제품이 아닙니다. 상상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를 많이 엽니다. 왜? 교체 불가, 대치 불가, 비교 불가. 그게 바로 칼 라거펠트입니다. 중요한 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책은 수집하는 만큼 읽게 됩니다. 책 좋아하세요? 예. 저는 항상 외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 방송에 나갈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좋아하는 책 있으면 그냥 딱 질러라. 예, 득템해라. 사야 됩니다. 왜? 품절 되잖아요. 절판됩니다. 나중에 절판되면요, 어떤 책은 나올 때 10만 원인데 100만 원, 1000만 원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미국의 그 온라인 책방 회사에 가면은 그런 게 허다합니다. 1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귀하기 때문에. 왜? 사실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요, 저자의 생각을 읽는 겁니다. 저자의 생각을 읽는 것보다는 저자와 함께 상상의 세계로, 공상의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머리는 굳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은 딱딱해졌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 나를 몰랑몰랑하게 해줍니다. 책을 기능적으로 읽으면 명사입니다. 책에서 환상을 느끼고 상상과 영감을 느낀다면 그는 형용사와 명사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문밖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결론 부분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세상은 문 밖에 있다. 이 이제 재밌는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되면서 처음으로 제가 제 삶의 스토리를 써봤습니다. 특히 젊은이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참 좋았습니다. 남에게 질문받는다는 건 여러분 아주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거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책을 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스토리를 올립니다. 어떤 분은 이걸 댓글을 달으면 책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관련 없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딸과 아들에게 선물합니다. 참 좋은 겁니다. 이 책을 떠나서 아름다운 겁니다. 책을 읽지 않으니까 요새요. 그런데 한 분이 마지막 정점을 찍습니다. 정지훈 씨라는 분이, 이분이 이렇게 올립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내 생일날 세상은 문 밖에 있다 책을 자기에게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제 책이라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아, 정말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나에게 선물 뭐 하지? 우리 한때 이거 유행하지 않았나요? 아, 우리 남을 통해 배웁니다. 그렇지, 내가 선물해야지 나에게. 근데 이분이 직업을 봤어요. 제가 SNS에 보니까 공무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무원 있다. 예. 야, 이런 공무원 있으면 대한민국 잘 됩니다. 몰랑몰랑 하잖아요. 남들이 생각도 못하는 자기에게 선물하는 거. 왜? 자신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 왜? 세상의 주인공은 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밖 세상에 나가는 이유는요, 남을 통해서 나를 얻게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남에게 사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지 못하면 어려워지거든요. 예. 저는 남에게 사랑받고 남에게 인정받고 공감을 만듭니다. 공감을 같이 만들어. 공감을 혼자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손뼉을 같이 치기 때문에 위에서 토크를 합니다. 커피 토크, 북 토크, 치즈 토크, 여행 토크, 뭐 많은 여행을 합니다. 예. 드림 토크도 합니다. 꿈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전문가로서는 토크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소비자와 전문가 사이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겁니다. 또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질문을 당하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을 많이 익히고
터득하게 됩니다. 이제 그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SNS로 소통을 합니다. 여러 다양하게. 왜냐하면은 저도 말하지만요,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좋은 영감과 상상은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서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마지막 결론 슬라이드입니다. 이 하나로 집약됩니다. 책의 맨 앞에도 나오는데요. 세상에는 101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그 101가지 이유 중에서요, 100가지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누구한테나 공통됩니다. 사실 되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100가지만 쳐다봅니다. 안 되는 이유. 되는 사람은 100가지를 보는 것보다는 안 되는 거, 되는 거 한 가지만 쳐다봅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진리입니다.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나한테 달렸습니다. 자, 문밖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문 밖에 있다의 정신으로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바깥 세상으로, 문밖 세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